네,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2년을 이끌어갈 당 대표가 다음 달 중순에 선출될 예정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요즘 주요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따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6선의 이인재 의원의 비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당의 낡은 유산인 공천권이라는 이름의 칼 자체를 녹여 없애야 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네. 그제 전당대회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셨는데요. 예. 그 주제가 새누리당 대혁신 비전 선포식. 예.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이제 우리 정당이 뭐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다 아주 낡은 틀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격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또 국민에게 국민을 통합시키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당으로서는 그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낡은 틀, 관행, 의식 이걸 전부 바꿔가지고 현대적인 정당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야 된다. 네. 그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당의 혁신입니다. 예, 네. 비전 선포식 할 때 안에 빨간색 셔츠를 입으셨던데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이 그냥 적당한 뭐 수리하는 정도의 개혁이 아니고 네.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강렬한 색깔. 그렇습니다. 혁명은 가슴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정말 그런 대담한 이 개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비장함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마치 그 과거에 대선에 도전하셨을 때 네. 그 애국심이라는 그 문구를 들고 나오셨잖아요. 예, 아마 그런 것과 비슷한. 그렇습니다. 그때도 뭐 그런 우리 헌법에 대한 충성, 네. 애국심 이런 것들이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네, 당 혁신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제가 불씨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일 우리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혁신의 불꽃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은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냉혹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도 기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당 혁신 강조하고 계신데 지금 새누리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고 어떤 대책 세우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하여튼 전 근대적인 정당 아닙니까? 국민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의 뭐 외면하는 정도, 잠들어 있는 정당이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 새로운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책, 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정당이 주도해야 되는데 전부 관료 집단인 정부가 우물딱주물딱 해가지고 이 당이나 국회로 넘기면 또 엉뚱한 명분 투쟁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그나마 그것도 제때제때 통과도 안 시키고 이렇게 한심한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치 불신이 너무 높아져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독일의 정당들처럼 미국의 정당들처럼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문제를 해결해내는 또 아주 이 복잡한 요즘은 뭐 사회가 너무 복잡하니까 무슨 정책 하나도 그냥 뭐 마음만 가지고 설계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능력도 갖추고 이래서 아주 현대적인 정당으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 예. 이게 이제 제 지론. 그래야만 정치 불신도 사라지고 정당이 국민과 함께 이 어려움을 국민과의 극복하고 소통 미래로 나갈 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죠? 제가 이제 혁신, 소통, 또 통일입니다. 통일은 이제 분단 상황이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통일을 추구해야 되는데 독일 경우를 보면은 기민당이 그 통일을 완수했는데요. 이제 우리 헌법에 가장 충성하는 우리 새누리당이 이제 통일의 정당으로 그런 인물들 또 비전이나 전략 이런 거를 지금부터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당청 관계, 늘 문제가 되었던 당청 관계. 당청 관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청 관계도 지금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많은 분들이요. 이게 잠들어 있고 그냥 청와대에서 시키는 일. 청와대라는 게 지금 정부의 수반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가져오는 법률안이나
또 예산안이나 이런 걸 그냥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뭐 지시나 기다리는 이런 거를 타파해야 된다. 네. 그리고 대통령한테 할 말은 하고 쓴소리도 하고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당이 현대적인 정당으로 탈바꿈해서 정치 문제, 그러니까 법이라든지 예산 이런 거를 우리가 국민과 함께 주도를 하면 대통령이 정치 문제는 당하고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당에서 만든 법률안이나 예산안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정부에 가면 정부가 그거 잘 집행해가지고 살림을 잘해서 네. 국민들 이제 행복하게 해드리고 예.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조금 전에 당 대표 후보 이인재 의원님의 프로필이 잠깐 나갔었죠. 노동부 장관, 경기도지사, 육선 의원 대선에도 대선에도 출마를 하셨고요. 정말 네. 파란만장한 정치를 해 오셨습니다. 그 출마 선언 기자회견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1997년 운명처럼 당을 떠나 이제 운명처럼 새누리당에 다시 돌아왔다. 97년 당시 화면, 당을 떠났을 때 화면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지금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질문하기 전에 당시 화면을 보시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경기도지사직을 사임하려 합니다. 변화와 창조를 열망하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부름이 저에게 고뇌에 찬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젊은 대통령, 일꾼 대통령이 등장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한번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여러분과 함께 온 국민과 함께 일으켜 나갈 수 있습니다. 출마 선언에 다시 돌아올 때 운명처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더 죄송한 질문입니다만 어렵게 질문을 드리면 일부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 반대하시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 중에는 그 파란만장한 정치 이력에 문제를 삼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많은 분들에게 특히 이제 새누리당 당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드렸죠. 네. 근데 그때 정말 정치의 폭풍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저도 뭐 경선에 참여했고 네. 당의 후보가 되신 분한테 저는 뭐 토 하나 달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55% 지지를 받고 계시다가 하루아침에 이게 7%로 7% 뭐 하여튼 한 자릿수로 추락해가지고 2달 계속 그대로 갔습니다. 이렇게 민심이 이제 거칠게 폭풍처럼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이에 또 저에 대한 기대가 자꾸 높아지고 그래서 뭐 이거 설명드리긴 다 복잡하지만 제가 정말 아주 어렵고 힘든 결단을 요구받게 됐고요. 네. 그때 이제 저는 뭐 세계 여러 나라들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다 아주 젊은 저보다도 더 젊은 나이의 대통령들이 되고 수상이 돼가지고 21세기를 준비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때 뭐 맨주먹으로 참 어려운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운명적으로 제가 당을 떠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숙여 사죄를 드렸고요. 그러나 이제 저의 충정을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새누리당 당권 경쟁 불꽃 경쟁이라고 칭할 정도로 5, 6, 7선의 중진 의원들이 대거 출마를 했는데 그중에 좀 주목되는 분들이 같이 YS 퀴즈인 이 서청원 의원, 김무성 의원인데 두 분에 대한 좀 평가를 해보신다면 경쟁자로서 어떻습니까? 뭐 서청원 의원은 이제 제 선배님이시고 김무성 의원은 이제 나이는 좀 후배지만 이제 상도동 사단에는 먼저 들어오신 분이고요. 정말 너무 좋은 분들이시죠. 그리고 이제 어려움도 많이 겪고 또 새누리당 이 본류를 잘 지켜내신 분들입니다. 저는 아주 험난한 정치 역정을 거쳐서 이제 다시 어머니의 당으로 돌아왔지만 그래서 뭐 항상 제가 뭐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런 점은 더 낫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요 당 대표 자리는 당을 위해서 고생을 오래 한 분이 뭐 인정을 받아서 가는 자리냐, 또 당의 세력이 많은 분이 그걸 이제 확인하고 가는 자리냐, 또 뭐 대통령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 가는 자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대표 자리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때 이 당이 국민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도구가 가서 그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가 개조를 국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개조는 정당의
개조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저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 후진적인 당을 뜯어 고치는 그 개조를 하는 데는 저처럼 나가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 객관적으로 이 국민과 우리 당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또 당에 아무 뭐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관계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예. 그야말로 우리 당이 이제 늦게 돌아와서 당이 잘 되고 또 대통령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게 제 유일한 바람인데요. 네. 그래 과감하게 그야말로 결단을 해가지고 당을 뜯어 고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제가 더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도구는 제가 더 적합하지 않느냐 아하. 예.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출마를 한 것입니다. 예. 네. 그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예. 1분짜리 질문으로 짧게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전당대회 이슈가 지금 공천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상향식 네. 공천, 예. 오픈 프라이머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천권. 이제 당을 당내 민주주의 정당 또 국민 정당으로 바꾸면요 공천권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제도는 없어져요. 당원위원회 제도를 잘 만들어서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천권을 뭐 내려놓겠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내려놓은 것도 누가 집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러니까 공천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네. 그런 시대가 바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예. 예. 그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당 대표가 되시면 재보궐선거 그리고 앞으로 있을 또 이제 20대 총선에 네. 공천권을 행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아마 아니 그러니까 많이들- 공천권이라는 제도가 없어집니다. 우리 완전히 당원이 주인이 돼가지고 주권자로서 당원위원회에서 다 결정해 버리고 예. 그 이제 특히 비례대표 같은 것은 아주 과학적으로 이렇게 그 심사 제도를 만들어서 당 대표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가운데 알겠습니다. 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 새누리당 그 대표로 나오신 후보시기 때문에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너무 충격을 받고 머리가 혼란스러운데요. 특히 이제 일본의 그 우파들이 항상 그 제국주의 침략 또 식민 지배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세운 논리가 우리 조선 민족은 열등하다. 그래 자기들이 들어가서 식민 지배를 통해서 근대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 논리인데 네. 그거하고 비슷한 선상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너무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이인재 의원과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다른 출마 당권 주자들도 저희 YTN과 출연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